기출문제 중에 마지막 제4과목 설비, 5과목 건축법규 해서 61번부터 100번까지 문제풀이 후다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1번입니다. 스프링클러의 화재 안전 기준 내용 중 괄호 안에 알맞은 것. 그래서 방수 압력 0.1메가파스칼은 맞는데요. 요거는 그냥 주어졌고, 근데 요때의 방수 성능 요거 80리터 퍼 미닛이죠. 요게 스프링쿨러도 80리터 퍼 미닛이지만 이게 아마 기사에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드렌처 설비도 똑같이 80리터 퍼 미닛입니다. 한마디로 방수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0.1메가파스칼 80리터 퍼 미닛 둘 다 알아두시면 되고, 62번 갑니다. 삼상 대칭 성형 Y결선에서 상전압이 220V 때 선간전압. 자, 삼상 Y결선 이게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렇게 뭐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전기 설비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선간전압 하면 무조건 380. 우리가 요런 거 있었죠. 220, 380 요런 거 있었죠. 380V 빌딩이나 공장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 3상 4선식 할 때 이거거든요. 220, 380. 그래서 요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3상 할 때 220 나오면 무조건 380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요거는 계속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63번 갑니다. 공기 조화기 설계에서 사용하는 바이패스 팩터의 의미로 옳은 것. 자, 이거 난이도 극상입니다.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요게 그 정의가 의미로 옳은 거 요거 4번입니다. 바이패스 팩터 4번에 관한 내용인데 중요한 건 반복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 한번 참고 삼아 쓱 보시기 바랍니다. 64번 갑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있는 실의 틈새 바람에 의한 현열 부하량 거죠. 실의 틈새 바람으로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극간풍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론서에도 제가 똑같이 둘 다 적어놨는데요. 틈새 바람, 극간풍, 그래서 현열 부하량 또는 뭐 송풍량 이렇게 나와요. 현열 부하량이냐 또는 송풍량이냐. 시험 문제에서 송풍량을 구하라 하기도 하니까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공식이 쭉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요즘에 기출문제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위쪽에 환기 횟수가 이게 n이거든요. 공식에서 이 앞에 있는 식을 쓰기도 하지만 뒤에 있는 n이 환기 횟수가 주어지면 무조건 뒤에 있는 식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식을 다 알아두시되 오른쪽에 있는 식이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게 환기 횟수, 또는 밀도 주어져 있는 요 1.2와 1.02를 그대로 쓰는 거죠. 그대로 쓰고 n이 환기 횟수.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요게 이제 최종적으로 킬로와트나 와트로 나오게 되는데 요거죠. 킬로와트로 우리가 무조건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 문제가 킬로와트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문제는 지금 와트로 물어봤는데 킬로와트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킬로와트가 보통 킬로줄 퍼 세크예요. 초죠, 초. 분모가 초예요. 그래서 킬로와트 초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항상 환기 횟수가 시간당으로 나와요. 시간당. 그래서 이게 아워로 나옵니다. 여기가 요 시간당 0.5가 뭡니까? 0.5 횟수 퍼 아워. 1시간당 1시간에 얼마. 그래서 요게 분모가 H가 되기 때문에 이 H는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왜 펌프 구경할 때도 마찬가지였었죠. 메타 3승 퍼, 우리가 이 펌프 구경은 세크죠. 이게 구경할 때 공식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우리 축동력 할 때는 퍼 미닛으로 나오죠. 이거 축동력 이거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공식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거에 맞춰서. 이것도 킬로와트는 요 퍼 세크로 가야 되는데 지금 환기 횟수가 퍼 아워로 주어지기 때문에 퍼 아워를 세크로 바꾸려면 분모에 3600초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3600초가 요거죠. 요거 분모 요게 퍼 아워 대신에 3600 세컨드가 들어간 겁니다. 요거 하고 그리고 VA 델타 T는 그냥 주어진 거 그대로 쓴 거고요. 그래서 요 오른쪽 공식을 잘 기억을 하시되 환기 횟수가 대부분이 무조건 환기 횟수의 정의가 시간당 몇 회 이렇게 나와요. 시간당 몇 회가 나오니까 무조건 아워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아워로 나오면 여기는 무조건 3600으로 나눠야 됩니다. 물론 환기 횟수가 1초당 얼마 이렇게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hour로 나오니까 저 공식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거는 킬로와트로 나오는 거예요. 킬로와트로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가 풀이도 이렇게 해놨죠. 킬로와트로 먼저 3600으로 나눠서 얘가 나옵니다. 얘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보면 한 10문제 중에 8문제, 9문제는 다 킬로와트로 나와요. 얘만 이상하게 와트로 나왔죠. 그래서 이 킬로와트로 답이 나오면 와트 찾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소수점만 옮기면 되니까. 65번 갑니다. 인터폰 설비에서 통화망 구성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 이건 너무 지엽적인 문제죠. 이건 작동 원리에 관한 거, 그리고 통화망 구성 방식에 관한 건 요 세 가지. 근데 요거는 지엽적이긴 하지만 얘는 중요해요. 1, 2, 3은 다 중요해요. 얘가 별로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 2, 3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통화망 구성 방식. 66번 갑니다. 공기조화 방식 중 전공기 방식 속하는 것. 요거는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죠. 다인덕트, 정풍량, 병풍량, 이중덕트, 멀티전 유닛 중에 아무거나 해당되는 거 하나만 고르시면 정답이 되는 거죠. 아닌 것은 이라고 고르기도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까 저건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67번 갑니다. 압력 탱크 급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번에 보시면 급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압력이 일정하게 되는 건 고가 탱크, 고가 수저밖에 없습니다. 이 압력 탱크는 당연히 일정하지 않죠. 고압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급수 압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고가 탱크, 펌프 직송, 얘만 일정하다. 거의 일정하다.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68번 갑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 우리가 전동기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삼상 유도 전동기죠. 속도 제어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갑니다. 이건 완전 극상이군요. 틀리라고 낸 문제군요. 2번 보시면 이 선의 접속을 바꿔서 회전자기의 방향을 반대로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대로 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역회전을 하게 되니까 절대로 금지해야 되는 거죠. 엄청 지엽적인 내용입니다. 전기에 관련된 내용. 틀리라고 낸 문제죠. 69번 갑니다. 건고 온도, 상대 습도 뭐라고 주어져 있는데 냉수 코일에 통과시켰을 때 공기의 상태 변화로 오른 것을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냉수 코일이 들어갔으니까 건고 온도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일단 높아지는 건 물론 다 틀리고요. 낮아지는데 절대 습도 여기에 돼 있죠? 여긴 나와 있진 않은데 상대 습도는요 기본적으로 반비례합니다. 상대 습도와 온도는 서로 반비례. 건고 온도와 상대 습도는 반비례고요. 나와 있진 않지만 그러면 절대 습도는 어떻게 돼요? 절대도 시험에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절대 습도, 절대 불변입니다. 절대는 저 온도에 따라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아진다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다가 정답이죠.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고 상대 습도는 반비례, 높아진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